자, 22학년도 1학기 1차, 이건 상관없고요. 6단원입니다.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 파트에서 6-2 파트 전기 에너지 문제 총 29개 있습니다. 요거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채점 전부 돼 있어야 되고요. 틀린 것만 문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발전기고요. 간이 발전기. 발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면은 코일 내부에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의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죠. 전류 발생. 어떤 현상이죠? 전자의 유도 현상입니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잠깐 들어올 거죠.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불빛이 더 밝아집니다. 맞습니다. 간이 발전기를 흔들 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이거 맞고요. 전기 에너지를 여러 가지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한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겠죠.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3번 체크하고.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된다. 그쵸?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이 발광 다이오드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이 전체 간이 발전기를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지만 이 전기 에너지가 발광 다이오드 내부에서는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맞죠.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움직이는 미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표는, 이거는, 도농 중에서 문제를 좀 복잡하게 내긴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문제 풀이는 해놓을게요. 학교에서 배운다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밥솥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기밥솥을 전격 전압에 연결해서 120분 동안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압은 220V, 전력은 소비 전력은 1100W예요. 저항은 44ohm입니다. 이거 계산하는 게 조금 힘들단 말이죠. 자, 저항 구하려면은 R은 I분의 V라는 공식, ohm의 법칙이죠. 이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요. W는 V, I라는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자, W는 소비 전력이고요.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르는 값은 이 전류값만 모른단 말이죠. 전압과 소비 전력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전압분의 220V 분의 1100W 계산해 주면은 이게 5A라고 하는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W는 VI. 이 공식을 만약에 학교에서 안 배웠잖아. 그럼 이 문제는 풀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 22년도 당시에 도농 중에서 문제를 출제했던 거지 이제는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값이 나왔기 때문에 전압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도 구할 수가 있겠죠. R은 I 5A 분의 220V.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얼마 나오죠? 5 10번 44 나오나요? 자, 약분해주면 44옴 이렇게 나오겠다. 자, 저항은 44옴. 맞네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2A. 이건 틀렸네요. 이거 맞고 이건 틀렸고 2A가 아니라 5A. 소비 전력량은 2200. 틀렸네요. 1100W. 1100W. 1시간에 1100J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1시간이 아니라 1초. 틀렸죠. 전기밥솥은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많습니다. 높아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전기기구는 대체로 소비 전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1번밖에 없지만 안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 안 배웠다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번입니다. 그림은 손잡이를 돌리거나 눌러서 작동시키는 자가발전식 휴대용 손전등입니다. 휴대용 손전등을 작동시킬 때 나타나는 주된 에너지 전환, 역학적 에너지가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누르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한번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빛 에너지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빛 에너지로 바뀌죠?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가전제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때 가전제품에서 일어나는 주된 에너지 전환 볼게요. 선풍기 바람 쐬는 거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요. 맞죠?
세탁기로 빨래를 돌리는 것도 전기 에너지가 빨래를 돌리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맞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충전한다. 전기 에너지가 비대에너지가 아니라 이거 화학 에너지 돼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은 화학 에너지입니다. 3번 틀렸네요. 텔레비전의 화면을 영상으로 본다. 전기 에너지, 비대에너지 맞죠? 화면에 영상을 보는 거니까 빛이 나와야 됩니다. 전기난로에 열을 이용해서 추운 날 몸을 녹인다. 전기난로니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틀린 거는 3번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5번 다산중학교에서 나온 간이발전기. 그림이 다 똑같죠. 도농중에서 나왔던 그림하고 다산중에서 나오는 이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되는 그림이 다 똑같아서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자가발전기하고 똑같은 간이발전기, 발광 인라인 스케이트, 그리고 전열기와 원리가 같다. 발광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에 이게 전자기도 장치가 달려 있어요. 그 코일하고 자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불이 들어옵니다. 발광 인라인 스케이트도 간이발전기 맞고요. 전열기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이거는 맞는데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랑은 다릅니다. 얘랑은 같고 얘랑은 다르다. 틀렸고 천천히 흔들수록 더 밝아지면 안 되고 빨리 흔들수록 더 밝아지고요. 자석의 개수를 늘리면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더 어두워진다, 더 밝아지겠죠. 자석의 개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자석의 세기가 세진다는 얘기니까 틀렸어요. 자석이 코일 근처에서 움직이면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온다. 간단하네요. 답은 4번. 원통이 감은 코일의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더 밝아집니다. 밝아짐. 이유는 코일이 감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다음 4번이었고요. 6번 볼게요. 다음 그림엔 수력발전소 내부입니다. 댐에다가 물을 가둬놨어요. 가둬놓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위치 에너지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터빈을 돌리는 거죠. 떨어지니까 쭉 흘러내려가는 물에 의해서 터빈을 돌립니다. 이 터빈에 의해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발생한 전기는 송전탑을 통해서 발전소로 다시 들어갈 수 있고요. 발전기에는 코일과 자석이 들어있고요. 물의 역학적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 맞습니다. EP,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맞고요. 터빈을 돌리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 생성,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입니다. 다음 7번 볼게요. 그림은 투명한 플라스틱 원통, 가와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코일, 통과할 수 있게 설치한 원통입니다. 나의 동일한 자석을 같은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켰어요. 실험 결과 가의 자석이, 가는 그냥 쑥 떨어졌어요. 나는 나의 자석보다 바닥에 먼저 도달한다 는 거죠. 자, 일단 어떤 위치를 갖고 있던 물체가 모두 뭘로 전환된 거야? 운동에너지. 이 K로 전환된 거기 때문에 빨리 쭉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맨 꼭대기의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라고 생각해요.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도 100줄이 되기 때문에 얘는 10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코일 내부에서 자석이 지나갈 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가 약간의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 약간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단 말이야. 그러면 맨 밑에서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 아닐 겁니다. 얘는 100줄이 맞아요. 근데 전기 에너지를 한 5줄만큼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어. 그럼 불이 살짝 들어왔어. 그럼 운동 에너지는 95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속력이 살짝 느려져서 얘는 늦게 떨어지겠죠. 가의 자석이 나의 자석보다 천천히 가가 먼저 떨어지고 나에서 자석이 코일을 통과할 때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들어왔다. 내용 볼게요. 자유낙하하기 전에 두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양은 그때는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 양은 무조건 같아야죠. 역학적 에너지 양은 같아. 자, 자석이 바닥에 닿는 순간 자석의 운동 에너지는 나가 가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가가 더 큽니다. 그렇죠? 나에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좀 더 늦게 떨어지고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겠죠. 기억 디귿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다산중 8번 문제. 아니야, 다산중 22번 문제고 요거. 자,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 제시한 내용이 옳은 거 찾아볼게요. 소비 전력은 전기 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을 의미한다. 그렇죠? A는 맞습니다. B를 볼까요?
자, 전력량은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구한다. 맞죠? B도 맞습니다. 그러면 15번밖에 없겠네요. 소비 전력의 단위에 W라고 쓰고 W라고 읽으면 되죠. 그래서 다 맞으니까 5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표는 전구 A, B, C의 사용한 시간에 따른 각각의 전력량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기. 전력량은 똑같아. 600W씩, 600W씩, 600W씩. 사용한 시간이 2시간이니까 얘는 300W였겠네요. 그래서 600W가 됐고요. 얘는 3시간 사용했으니까 200W였겠네요. 그래서 600W씩. 6시간이니까 100W였을 거야. 그래서 600W씩. 이렇게 됩니다. 자, 세 전구 중에서 A의 소비 전력이 가장 낮다. 틀렸어. 높죠. 높다. 전구에서 전기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틀렸습니다.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돼야죠. 전구니까요.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구 C의 전기에너지는 1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가 100J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C는 100W란 말이죠. 그럼 1초에 100J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시간이면 여기 곱하기 3600세크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면 하나, 둘, 셋, 넷 36,000줄이 될 겁니다. 틀렸어요, 일단. 자, 전구 A의 소비 전력은 300W죠. 전구 B의 소비 전력의 1.5배이다. 200이고 300이니까 1.5배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새 전구를 1시간 동안 켰을 때 총 전력량은 1800W가 아니라 1시간 동안 키면 300W씩 곱하기 1시간이니까 300W 하고 200W짜리 1시간이니까 200W 하고 100W짜리 1시간이니까 100W 합쳐서 600W가 총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 그림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장치 에어프라이어네요. 가에서 열이 발생한다. 전기에너지가 열. 나에서 온도가 표시된다. 이거는 빛에너지겠죠? 표시니까 빛. 다에서는 팬이 회전한다. 이 역학적 에너지겠죠? 역학적 에너지. 그죠? 가나다 장치의 전기에너지 전환입니다. 가에서 전열기. 열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가는 전기에너지를 주로 위치에너지가 아니라 열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기억 틀렸어요. 가와 나는 주로 전기에너지를 동일한 종류, 가와 나는, 가는 뭡니까? 가는 열, 나는 빛이니까 틀렸죠. 다는 전기에너지를 주로, 다는 팬이 돌아가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디귿 2번입니다. 다음 11번. 그림과 같이 전기난로의 전격 전압과 전격 소비 전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V, 얼마야 이거? 1500W 할게요. 220V 1500W가 있어요. 전기난로의 전격 소비 전력은 아닙니다. 소비 전력은 1500W. 전압이 220V. 자, 전기난로의 전격 전압은 220V 맞고 전기난로를 3시간 동안 켰을 때 사용하는 소비 전력량은 1500W 곱하기 3이기 때문에 4500W시겠죠? 4500W. 틀렸어요. 전기난로를 220V 전압에 연결하면 1초에 1500J의 전기에너지를 소비한다. 맞습니다. 니은 리을이라서 답은 4번. 12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전부. 동화중, 도농중, 다산중 전부 같은 교과서, 교종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범중도 전부 같습니다. 비상교과서 사용하고 있죠. 같은 그림이 올해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경우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거. 흔들어야죠. 흔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자석이 코일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움직일 때 자석을 고정하고 코일이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게 움직이기만 왔다 갔다 하기만 돼요. 왔다 갔다.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다 되는데 멈춰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 2번. 간이 발전기를 흔들어서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아닐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뀐다. 이것도 맞아요. 그쵸? 기억 리을. 답은 어디 있어? 5번. 다음 15번, 14번이죠. 자, 가전제품에서 주로 일어나는 전기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렇죠? 쉽습니다. 전등은 전기 에너지가 빛이죠.
비대에너지로 바뀌어야죠. 1번 바로 답이네요. 배터리 충전기는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 맞고 모니터는 비대에너지고 세탁기는 운동에너지 맞고 뺑뺑 돌리니까요. 다리미는 열이겠죠. 다 맞고 틀린 거 1번. 자, 5번입니다. 다음 전기기구 중에서 전기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는 돌아가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세탁기, 선풍기 끝. 기억, 디귿. 기억, 리을이네요. 기억, 리을. 2번. 난로는 열, 형광등 빛, 전기밥솥도 열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가 없죠. 다음 16번. 자, 220V 전격 전압에 12W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구의 전격 전압인 220V로 연결해서 1시간 동안 사용했어요. 그럼 12W시. 소비한 전기, 아이고 이게 아닙니다.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기 에너지를 구하려면 1초에 12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1시간이니까 3600세크를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3600 곱하기 12 해야 돼요. 그러면 3600 곱하기 12 계산해 주면은 43200 나옵니다. 36,000하고 그다음에 36,000하고 다음에 7,200 나올 거기 때문에 43,200. 답은 4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볼게요. 이것도 전격 전압 뭐냐? 이건 저기죠. 전자기 유도장치. 전자기 유도장치. 그쵸? 간이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석이 코일 내부를 지나갈 때 전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인다라는 내용이죠. 들어갈 때하고 뺄 때하고 검유계의 바늘은 반대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석을 움직여서 코일 속에 넣는다. 코일을 움직여서 검유계 바늘이 움직이는 경우만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코일을 움직여서 자석을 코일 속에서 뺀다. 됩니다. 움직이니까. 자석을 코일 속에 넣고 움직이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기억 니은 답은 2번 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넘어갈게요. 자, 18번 볼게요.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맞고요. 자석이 움직여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 일부는 소멸이라는 내용은 아예 틀렸어요. 전환된다고 해야지. 소멸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답은 2번. 19번입니다. 빛에너지 6줄, 빛에너지 6줄입니다. 1초 동안 방출하는 빛에너지. 열에너지 6줄, 열에너지 2줄이기 때문에 가보다 나가 효율이 좋아요. 이 열은 사실 쓸데없는 거란 말이야. 이 소모되는 거야. 날리는 거야. 그치? 근데 날리는 양이 더 적기 때문에 얘가 더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밝기는 똑같아요. 빛에너지가 6줄 똑같기 때문에 밝기는 똑같고 소비 전력은 가가 나보다 크다. 소비 전력은 그쵸. 가가 더 커요. 6줄 12줄이고요. 6줄 2줄에서 8줄이야. 근데 빛은 똑같아요. 가를 2시간 사용했을 때 가죠? 얘죠. 2시간이니까 12W 곱하기 2시간 2hour 해주면 24W시. 맞네요. 니은 디귿 답은 4번. 20번입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이 옳지 않은 것은 손뼉을 쳤어. 역학적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 맞고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맞고 전기 다리미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 맞고 기타 연주는 역학적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 맞고 풍력 발전은 전기 에너지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 완전 틀렸죠. 풍력 발전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얘가 자석이 코일 내부를 통과해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A에서 B까지 갈 거예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30줄이 있었어요.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이제 4줄이래요. 운동 에너지는 20줄이 됐어요. 나머지 어디 갔어요? 6줄. 6줄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됐겠죠. 코일에 유도된 전기 에너지는 6줄입니다. 너무 쉬워요. 4줄, 20줄, 6줄 더해서 30줄. 에너지는 소멸되거나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합계를 맞추면 됩니다. 자, 다음. 소비 전력이 50W인 전구에서 30W인 전구로 바꾸어서 하루에 2시간씩 한 달 동안 사용했어요. 한 달 동안 절약된 전력량은 얼마입니까? 자, 50W 거 따로 한번 계산해야 되고 30W 거 따로 계산해서 두 개 차이를 빼야 되겠네요. 자, 한 달 동안 사용했다고요? 이거 귀찮네요. 자, 해볼게요. 하루에 2시간, 그럼 100W씩. 하루에 2시간, 100W씩 50W짜리.
한 달 동안 사용해서 곱하기 30이죠. 곱하기 30 해주면은 3000W시고요. 하나는 30W짜리 2시간이니까 60W시. 60W시 곱하기 한 달 36, 18 1800W시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절약되는 거죠. 1200W시가 절약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넘어가자. 23번 보겠습니다.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류의 세기를 더 세게 하는 방법. 자석을 세게 하거나 코일을 많이 감거나 더 빨리 움직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극을 바꾸면 방향이 반대로. 감은 수를 더 코일을 많이 감는다. 방향을 반대로 한다. 상관없어. 기억, 디귿 2번. 넘어가자. 자, 표는 원혼의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의 소비 전력을 나타냈습니다. 220V, 100W, 150, 60, 80. 자, 청소기는 1시간 동안, 청소기 어디 있어? 80W. 80W니까 1초에 80J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할 건데 1시간이니까 3600을 곱하는 거죠. 아우, 귀찮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얘를 곱해주면은 3600 곱하기 80. 3600 곱하기 80을 하면은 28만 8천 줄이 나오거든요. 28만 8천 줄이 나옵니다. 얘를 킬로줄로 전환시키면 공 3개를 따야죠. 공 3개 따고 288kJ. 이렇게 됩니다. 맞네요, 그러면. 자, 세탁기를 2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세탁기는 어디 있어? 150W니까 2시간 동안 사용하면 300W시겠네요. 740 틀렸습니다. 300W시. 얘 틀렸네요. 맞는 거 1번이네요. 텔레비전은 1시간 동안, 텔레비전 어디 있어? 100W니까 1시간 동안 100W시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1시간 동안 220W시의 전기 에너지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요. 와트시는 전력량의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와 전력량의 이거 기호도 틀렸고 말도 계산도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같은 시간 동안에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비 전력이 제일 크면 되기 때문에 세탁기일 겁니다. 선풍기가 아니라 세탁기. 같은 시간 동안에 전기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은 선풍기겠죠? 60W니까. 틀려서 답은 1번. 자, 25번 보겠습니다. 전기세 계산인데요. 표는 어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기구별 소비 전력과 이를 사용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계산 다 해야 돼요. 자, 볼게요. 80W하고 2시간이라서 곱하기 160W시 30, 3, 5, 15, 150W시 100하고 3이니까 300W시 200, 24시 4800이죠. 4800W시 이게 전부 더하면 4800하고 4800 더하기 300 더하기 150 더하기 160을 계산해주면 5410이네요. 5410W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얼마인가? 얘를 한 달 동안 사용했다네요. 얘를 한 달 동안 사용하면 5410 곱하기 30을 해야 됩니다. 곱하기 30 하면 16만 2300W시가 나오는데 얘를 킬로와트시로 바꾸면 공을 세겠다니까 공을 세겠다면은 1, 6, 2, 162.3kW시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1kW시당 300원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또 300을 곱해야 돼요. 자, 가만히 있어봐라. 162.3 곱하기 300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해주면 48,690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와, 이 좀 너무하네요. 어디냐 학교 이거? 진건중학교네요. 선생님 약간 아이들의 계산 실력을 테스트해 보신 게 아닌가.
자, 답은 5번이었습니다. 26번 볼게요. 그림은 간이발전기에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해서 흔드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간이발전기를 흔들면 발광 다이오드의 불이 깜빡이겠죠. 자석이 코일 근처에서 움직이면 코일의 전류가 흐르겠죠.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고요. 자석이 전기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전류가 흐름 틀렸어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이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변해야 되니까 답은 4번입니다.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지는 것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 맞고 틀린 거는 4번입니다.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가전제품을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뺑뺑 돌아가는 것 생각하면 되겠다. 선풍기, 믹서기, 땅땅 틀리고 기억 디귿 1번. 아주 간단. 자, 24, 25번도 계산이네요. 아우 참 볼게요. 충전기 어딨나? 충전기를 10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한 전기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자, 6W죠. 그러면 1초에 6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할 건데 10분이니까 600세크, 600초니까 6636, 36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겠다. 답은 4번. 표 의 가전제품에 대한 설명. 전력량이 가장 큰 제품은 에어컨. 에어컨 볼까요? 에어컨은 전력량이 1200W. 맞죠? 전력량. 한번 있어봐. 계산해야 되나? 계산을 했을 때 에어컨을 1200W인데 2시간 사용했기 때문에 2400W시. 소비 전력량이 가장 일단 크죠? 다른 거 아무리 봐도 2400W시보다 큰 건 안 보입니다. 일단 1번 체크해놓고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의 전력량이 같다. 전기난로는 어디 있어? 전기난로는 930분이니까 450W시. 전기장판은 250 곱하기 30분이니까 얘는 125W시. 다르죠? 틀렸습니다. 소비 전력이 가장 큰 제품은 전력량이 아니라 소비 전력이야. 소비 전력이 제일 큰 거는 에어컨입니다. 틀렸어요. 가전제품들은 초당 소비하는 전기에너지가 완전 다르죠.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전제품보다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전제품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이건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전기기구가 소비 전력이 훨씬 큽니다. 비교해 볼까요? 빛 말고 이거 빛이죠? 빛 15밖에 안 되고 형광등 이것도 빛 이것도 35밖에 안 되는데 열은 밥솥 1000, 난로 900, 장판 250 다 크잖아요 값이. 그죠? 그래서 틀려서 답은 1번만 맞습니다. 29번까지 다 봤어요. 수고했습니다.